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증시 하락을 대비하는 주식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과연 내가 지금 현재 증시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으로 진행을 해야 좀 안정감 있게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지, 어떠한 이제 종목군들을 이제 잘 조합을 해가지고 봐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 증시 하락이라는 키워드, 이 불안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증시 하락을 대비하는 주식 투자 전략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전제는 증시가 이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현재 증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이고, 2021년 이전에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한 증시 급락이 떨어진 이후에도 증시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꾸준하게 이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불안감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안감이 존재합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솔직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를 만큼 올랐고 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게 사실 가장 지배적인 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작용하는 가장 큰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근거에는 유동성 정책이 있었는데, 이제 이 유동성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증시를 끌어올렸던 이 재료 자체가 사실상 이제 좀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쪽에서도 바이든의 이제 통화 정책이 앞으로 이제 계속 좀 오를 거라고, 좀 그 유동성 정책이 풀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사실 이게 지금 반대에도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내비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이든의 이 유동성 정책, 이게 지금 반대에 부딪히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이 유동성 정책 안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돈을 푼다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최저시급 인상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이제 강력하게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저시급 인상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쪽에서도 계속 소음이 곳곳에서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시급을, 최저시급 이런 거를 15달러까지 이제 올리겠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막히는 거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이제 최저임금이 15달러까지 오를 것이냐, 과연 이게 아니면은 좌절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팬데믹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많은 노동력들이,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들이 최저시급 이제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솔직히 이걸 좀 많이 부정적으로 바라봤었습니다. 그게 되겠냐,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시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15달러를 실제로 이제 최저시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과연 진짜 통과가 되냐 마냐, 이거 가지고도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블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산에 지금 현재 7.25달러 수준인데, 이거를 15달러까지 인상한다라는 건 거의 2배를 인상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제 인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도 계속 반대가 나오고 있고, 솔직히 최저시급 인상했을 때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동성 정책 혹은 이제 돈 푸는 정책, 이게 사실상 좀 문제에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이것 때문이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딪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되는 거냐, 이거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민주당 쪽이나 이쪽에서도 이게 계속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원자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니즈가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공급이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나오면 굉장히 경제가 발전하고 인플레이션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는 이 수요가 느는 게 아니고 공급이 이제 좀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수요가 늘고 니즈가 늘어가지고 이제 산업 캐파가 커지면서 긍정적인 이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급이 줄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이제 이거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원자재 가격들만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여기서 멈출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한다면, 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실물 자산들이나 뭐 실제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죠. 실물 자산들이나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는데 사실 곡물 가격들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종목이 상한가 같습니까? 구리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으니까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 또 급등이 나온 종목이 있죠. 무슨 종목입니까? 오늘 지금 급등한 종목 중에서 한번 쭉 보시면 이제 풍산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죠? 구리 관련주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승 랠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올라가는 것처럼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LS라든지 이런 기업들, 구리 관련주로 부각되는 기업들 있죠. 굉장히 시세가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제가 예전부터 유튜브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철강, 분명히 여러분들 경기 민감주로 찍어 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철강 관련주만큼은 꼭 이제 그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종목 정도는 포함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관심 종목으로 이제 눈여겨보시라고 했던 종목들 있죠.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뭐 KG동부제철이라든지 동국제강, 뭐 한국철강, 뭐 세아베스틸, 딱 여기까지만 보라 그랬죠. 뭐 부국철강까지는 안 보셔도 된다. 문배철강, 부국철강 여기까지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딱 현대제철부터 세아베스틸까지만 보시라, 딱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그 물가 상승도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잡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철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누차 말씀드렸지만 실물 자산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또 그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주택가격 상승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택이 없는 어떻게 보면 2030 세대,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주택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시멘트나 건설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또 조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매수하는 건 좋은데 테마주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최근에 뭐 쿠팡 관련주라든지 비트코인 관련주라든지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일 겁니다. 비트코인 관련주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안 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관련주를 투자했을 때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주식을 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테마주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쿠팡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뭐 나스닥 상장한다 얘기 나오면서 뭐 아기상어도 나스닥 상장한다는 얘기에 뭐 삼성출판사 이런 거 막 급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토박스코리아 이런 종목들. 사실 이런 종목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눈과 귀를 멀게 할 만한 그런 섹터죠. 저는 다 필요 없고, 이런 장일수록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 실적이죠, 실적.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실적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 돈 잘 벌어? 벌고 있는 돈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아? 이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증시가 지금 어수선하거든요. 왜 어수선합니까? 증시는 오를 만큼 올랐지, 지금 오른 상황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횡보하고 있지.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뭐 지금 당장 이제 이렇게 횡보하다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많은 불안감이 지금 존재한단 말이에요. 증시를 지금까지 끌어올렸던 이 유동성이라는 키워드에도 사실상 확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동성을 믿고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한 거였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 유동성 정책이 계속 잘 나가다가 살짝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니까 뭐야, 이거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건
이 유동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이 분명히 되기는 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막히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면 이제 솔직히 7달러대에서 15달러까지 이제 최저시급을 인상한다라는 거,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라는 것부터가 거의 2배를 인상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을 2배 인상한다라는 게 아무래도 좀 너무 이거는 터무니없다라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7.25달러 수준에서 이제 거의 15달러 수준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쉽게 통과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15달러가 안 되면 뭐 한 13달러, 12달러 수준으로 뭐 내려가지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라는 식으로 가든지 일단 10달러로 올리고 그 다음에 뭐 12달러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리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완화를 해가지고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동성 정책이 지금 조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형성이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악셀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불확실한 부분이에요. 유동성 정책이 잠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해서 증시가 쉬어가고 있고 불안감이 형성되고는 있지만 다시 분명히 갈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증시라는 게 항상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브레이크 걸려서 유동성이 생각한 것만큼 굉장히 실망할 수준으로 이제 유동성 정책이 마무리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경기가 너무 좋아. 유동성 정책 막 엄청 막 100만큼 유동성을 펼치려고 했는데 야 100만큼 돈을 풀 필요가 없겠더라. 한 70만큼만 풀자. 50만큼만 풀자 이러면은 실망 매물 쏟아지면서 이제 또 금리 인상 되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오면서 증시 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은 항상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일수록 더더욱 테마주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장일수록 떨어져도 더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고 가는데 증시가 떨어지면 그런 기업들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좀 품고 가셔야 되는 게 이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구리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 원자재라는 게 뭐 철강, 구리 뭐 많잖아요. 그런 관련주들을 좀 보실 수도 있고 더불어서 곡물 쪽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뭐 비료 관련주라든지 농업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저는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조비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번 움직임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조비 같은 이런 종목들도 뭐 이렇다 할 만한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2020년 중순에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고 횡보하고 있는 자리라서 뭐 조비라든지 경농이라든지 차트들이 다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2020년 중순에 한번 슈팅을 보여주고 지금 조정이 나온 이후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으로 곡물 가격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면 뭐 농업 관련주라든지 비료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저는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철강 관련주 꼭 눈여겨보시라 제가 그때 2020년 12월 연말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때 연휴가 한 4, 5일 정도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2021년 이제 연휴 끝나면 이제 1월 1일 뭐 끝나고 나서 1월 2일 막 이렇게 될 때부터 철강, 시멘트, 건설, 뭐 페인트 이쪽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철강이나 뭐 이런 가격도 올라갔잖아요. 실제로 제가 추천했던 종목으로 아마 뭐 페인트 관련주로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을 거고 페인트가 아니죠. 시멘트 관련주로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저는 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시멘트 쪽.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철강 그때 투자해가지고 뭐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중간에 조정이 나왔다 다시 올라와가지고 아마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생각보다 많이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바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뭐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한번 상승이 나오긴 했어요. 개장하고 바로 이제 쭉쭉쭉쭉 날아갔는데 조정 나오고 지금 다시 매수가 부분까지 또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철강 관련주를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도 좋을 만한 상황이 좀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포스코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뭐 동부제철이라든지 중국제강이라든지 한국철강은 솔직히 너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한국철강 좀 많이 가긴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2021년 1월에 투자하셨으면 한국철강은 거의 지금만 보더라도 25% 가까이 상승을 했고 고점까지 하면 30%가 넘는 수익이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철강은 지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뭐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도 되는데 신규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2021년 새해 딱 들었을 때 가격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타이밍 재다가 다시 반등 줄 때 재공략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딱 첫 스타트 끊었던 요 가격 근처거든요. 지금 27만원 근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재공략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철강은 만약에 못하셨다면 그때 2021년 1월 첫 거래일 언제죠? 1월 4일날 철강 관련주 투자를 못하신 분들은 한번 시도를 이번에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철강이나 세아베스틸 같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제외하고, 세아베스틸은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벌써 이 종목은 35%가 올랐습니다. 세아베스틸이랑 한국철강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20-30%가 급등했기 때문에 한국철강이랑 세아베스틸은 솔직히 이제 들어가기엔 조금 위험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제강은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진 않고, KG동부제철도 그렇고요,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시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철강 쪽이 조금 이제 저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농이나 조비 이런 기업들 충분히 저는 비료나 농업 관련주들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경농이나 조비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이번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한번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철강이나 아니면은 농업, 비료 이러한 쪽의 종목들을 한 종목 정도씩은 좀 포함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적 대비 저평가주들을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곧 있으면 MWC입니다. 다들 아시죠? MWC가 뭡니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이 스마트폰 기업들, 이 전자기기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박람회를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기술도 선보이고 새로운 제품들도 선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열리는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물론 5G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스마트폰은 거의 한계에 종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카메라 기술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카메라 화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거의 저는 끝판왕 수준까지 이미 발전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를 접는 분야, 다시 말해서 태블릿의 시장을 잡아먹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블릿 시장이 지금 노트북 시장을 잡아먹고 있잖아요. 아직 완전히 잡아먹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조만간에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이 태블릿 시장을 잡아먹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 휴대폰을 펼치면 태블릿 사이즈, 거기에 준하는 사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태블릿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휴대폰이 지금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러한 부분으로 확장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롤러블이라든지 아니면은 폴더블 이쪽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분야가 한번 저는 굉장히 큰 파동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디스플레이 분야, 특히나 OLED나 이런 쪽도 물론 좋은데 폴더블 쪽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폴더블 쪽으로 실적 대비해서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게 또 세경하이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지금 투자하는 건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추세가 상방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살아날 때 그때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코로나로 인한 증시 급락 때 떨어졌던 주가 수준까지 주가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이제 폴더블 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충분히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받고 나서 2021년부터는 다시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18년도, 19년도 당기순이익 300억, 200억대 수준인데 2020년도에 확 죽었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좀 타격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기업 내부적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주가 급락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좀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이야 22,200원, 지금 현재 시가총액 2,600억 수준이지만 한 2021년 올해 이제 중순 정도만 돼도 3만 원 위로 훌쩍 넘어가는 주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2020년 이후 2021년도에는 현재 주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폴더블폰 쪽으로 한번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그 다음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을 보면서 철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탑4 종목들 뭐가 있었죠? 현대제철, 포스코, KG동부제철, 동국제강 뭐 이런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현대제철이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KG 뭐 동부제철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곡물 쪽으로 해가지고 농업, 뭐 비료 이쪽으로는 당연하게도 솔직히 경농이랑 여러분들 이제 조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농업 관련주, 뭐 비료 관련주 하면은 뭐 경농이랑 조비가 빠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철강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종목씩 좀 이제 포트를 편성하면서 미래의 성장성, 기술의 발전을 바라보면서 가는 이 폴더블폰 관련주를 또 담아가면서 같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포트를 건강하게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의료기기 쪽도 꼭 보라 그랬죠.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라고 했던 거 뭐 있습니까? 그렇죠. 뷰웍스가 있죠. 최근에 주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증시가 조정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지 기업의 가치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지금 증시 하락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좀 포트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증시에 무관하게 미래에 좀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폴더블폰 쪽이나 의료기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을 노린, 솔직히 이것도 한몫했죠. 인플레이션 상승을 하면서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 증시가 좀 떨어져도 어차피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증시랑은 무관하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농업 쪽이나 비료 쪽으로까지는 아직 여파가 미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 곡물 가격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곡물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두 관련주도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농업 비료 쪽으로 해서 경농이나 조비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원자재 쪽 지금 뭐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 관련주들 뭐 LS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풍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미 주가 굉장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철강 쪽은 한번 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다시 가야 되는데, 갔다가 이미 지금 다 날아간 종목은 못 찍으니까 이미 뭐 솔직히 한국철강이랑 이제 세아베스틸은 어떻게 찍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너무 날아가 버렸는데. 근데 솔직히 세아베스틸은 지금 주봉상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이제 120선 지지받는 자리라 세아베스틸은 솔직히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괜찮다고 보거든요. 세아베스틸까지는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아베스틸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철강 쪽과 농업비료, 그 다음에 이제 뭐 특히 농업비료는 지금 아직 노출이 잘 안 돼 있어서 지금 선취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철강이랑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뭐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앞둔 폴더블폰과 의료기기 쪽, 여기서 제가 제노레이도 보라 그랬는데 뭐 뷰웍스 말고 이제 제가 보라 그랬던 루트로닉 이런 기업 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제노레이는 솔직히 아직은 투자하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추후에 주가 반등 줄 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추세가 지금 좀 안 좋은 추세다.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세경 하이테크랑 제노레이는 아직 차트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하방 추세로 꺾일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차트예요. 그래서 좀 반등을 주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뷰웍스나 루트로닉은 어느 정도 좀 보는 게 좋겠고, 경농이랑 조비도 자리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증시가 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조정을 세게 보여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계좌가 금세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복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기다리면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인데, 솔직히 테마주들은 주가 한번 떨어지면 그게 다시 오를 거라는 확신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좀 안정감 있는 투자를 해야 되고, 조금 더 조심성 있게 투자를 해야 되는 증시이니만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증시에서 하락 증시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분명히 눌림목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증시예요. 그래서 이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 오히려 좀 기회로 삼으려면 지금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섣불리 막 종목을 막 사들여서 종목백화점이 된다거나 이러면 좀 위험한 장세니까 지금은 딱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거나 미래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산업과 기업에 투자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뇌동 매매라든지 단타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테마 매매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조금 그런 거는 나중으로 미뤄두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시가 불안하니만큼 조금 해답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서비스해드리고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거나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들어가시면 여기에 단타 사냥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단타 사냥꾼 어플이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눌러주시면 단타 사냥꾼 어플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수익 사냥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뭐 시황 사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시황도 매일매일 장전 시황, 장마감 시황 다 올려드려서 시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시황도 볼 수 있게끔 시황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관심주 이런 것도 올려드리는데, 실제로 제 연구원이 뭐 올려줬던 종목 중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들, 또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또 이제 올려줬는데, 실제로 올려줬던 종목 중에서 뭐 비덴트 종목이 있었는데 굉장히 급등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덴트 같은 경우에 여기 어플에 올려줬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 같나요? 비덴트? 오늘 상한가 같죠? 실제로 이제 어플 통해서 공략을 하셨던 분들은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단타 사냥꾼 어플 이용해가지고 비덴트 수익 보신 분들은 내일 또 이제 또 갭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갭상승을 통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고, 내일 갭상승을 하게 되면 또 갭상승 하고 나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딱 내일 갭상승 했을 때 매도를 이제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이니까요. 모두 꼭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고 무료로 이거 게시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무료 회원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어플. 그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푸시로 다 막 알람도 보내드려요. 도움 받아 가세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좀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또 우리 VIP 회원분들에게 드리는 종목들이 가장 이제 좀 좋은 기업을 드리는 거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무료 종목을 드렸는데 왜 무료 종목 이건 안 좋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안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최우선순위는 저에게 VIP 가입을 해주신 분들에게 가장 좋은 기업을 추천해 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따라오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남은 기업들 중에서 솔직히 안 좋은 기업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 중에서도 좋은 기업들 선별해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확률이 VIP방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점은 무료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 같아요.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것도 솔직히 이게 좀 말이 많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도 저는 솔직히 딴에는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에도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예전에 잠깐 이제 종목을 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또 드리고 있는데 간혹가다 솔직히 한 10종목 중에 뭐 한 2종목 정도 결과가 안 좋은 건데 이런 걸로도 너무 이제 안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좀 여러분들이 걸러서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이제 투자 판단에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취지인데, 너무 이제 단기간에 주가 안 올라간다고 너무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투자에 심사숙고 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그리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VIP 종목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0% 무료 어플이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